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 속에서 코스피 시장이 3,009포인트까지 밀려났고 코스닥도 아주 간신히 1,000스닥을 유지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은 건데 어제는 SK하이닉스와 기아 등 그동안 억눌렸던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서 시세가 나오면서 하방을 지지받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아주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죠. 0.9% 이상 상승하면서 3,038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3포인트 예상 체결지수로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아주 강한 모습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4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35,730선에서 거래 마쳤고 S&P 500지수와 나스닥도 1% 내외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지표는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였던 2.8%에 크게 못 미치는 2.0%가 발표됐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8만 1,000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기존 규모보다 절반가량 줄이면서 절충안을 제시한 점도 시장의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개장들 다양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오늘은 최재원, 민경철, 김범준 세 분의 멋진 전문위원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소통까지 활발하게 나눠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좀 약세 보였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아주 기술주들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지금 시장이 계속 좀 상승하는 동력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장 마감하고 나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또 우리 시장에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경제 지표는 혼조세가 나타났지만 지금 시장은 실적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고가권역까지 상승해주거나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한국 시장도 장 초반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닷컴의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 시간에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 시장이 0.6%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양시장 모두 이 5일선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정을 좀 갭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음봉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자리대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무리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 기준으로 392포인트 정도대 21선 자리대입니다. 그 자리대가 지지가 된다라면 나름대로는 시장의 반등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비 전략,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해서 움직였던 종목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 신흥시장, 또 특히나 한국 시장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쇼티지에 대한 영향입니다. 자동차 쪽과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이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어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하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를 좀 보면서 그 부분을 계기로 IT 쪽 섹터에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연속성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신흥국도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게 되면 가동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공급망이 좀 개선이 되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섹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 섹터는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전망을 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들은 한 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IT 쪽 섹터들도 보게 되면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이나 부품 소재 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시장에 있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계속 나아질 수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종목들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메타버스에 관련돼 있던 컨텐츠라든가 엔터주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매물수화 과정을 좀 거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물수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지껏 못 올랐던 IT 섹터들, 하드웨어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반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위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좀 있었습니다. 뭐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이런 분 얘기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모듈 투자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 LG 쪽과 삼성 쪽이 내년도에는 설비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증설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ICD라든가 뭐 피로틱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임장기 관련해서 심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 장비를 좀 만들고 있는 HB 테크놀로지도 바닥 권역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데이스텍 같은 경우도 수공정 쪽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바닥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IT 섹터의 GST입니다. 어제 정보전자리 때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줬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ISC 같은 경우도 DDR5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비메모리 쪽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9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한국은행이 치솟는 부채금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량을 줄이고 동시에 매입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 이런 조치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 3조 4천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금리 오름세를 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도 좀 안정적인 흐름 찾을 것으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기지표 둔화 그리고 글로벌 달러 약세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1167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환율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8% 넘게 상승하면서 71,300원 선 회복해주는 모습이고 6만 원대에 떨어지더라도 금방 7만 원 선을 회복해주는 그런 등락을 보이고 있죠. SK하이닉스도 0.9% 넘게 올라가면서 10만 7,500원까지 주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네이버와 LG화학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가는 89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7% 가까이 떨어지면서 주가 74만 1,0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세로 마감했던 기아 1.3% 가까이 오늘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이고 주가 8만 7,100원이네요. 자, 기아는 계속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실적 발표하고 있죠. 기아가 최근에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보다 코스피는 조금 떨어지지만 코스닥은 또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코스피 시장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이네요. 지금 3,010선부터 3,030포인트까지 거의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 개인들이 537억 원대, 외국인들이 109억 원대 사들이고 있고 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들이 강하게 매도 물량들 받아들여주면서 현재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현재 1,005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엇갈린 방향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 두 종목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NF가 0.6% 상승하는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0.25%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0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현재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가는 87,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위메이드 역시나 강세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 궁금한 종목인데 위메이드 계속 신고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4% 가까이 상승 출발하면서 주가가 16만 5,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CJ ENM 1.25%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17만 8,700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H1비어 셀트리온 제약도 오랜만에 빨간불 켜주는 모습이고 H1비어가 현재 4만 3천 원대, 셀트리온 제약이 12만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라이브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재원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금요일장 원래 금요일은 좀 거래량도 적고 탄력도 떨어지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기분 좋게 또 상승 출발에 성공해줬고요. 지금 약간 이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 코스피는 장 초반에 잠깐 매수했다가 지금은 매도 전환한 상태고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오늘 개장 상황은 금요일치고는 좀 강하게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언제 갑자기 코스피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일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번 주 동안은 좀 나오지 않아가지고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이라도 금요일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기대는 안 하는데 오늘이라도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오더라도 조만간 코스피는 장대 양봉을 시작으로 좀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본격적인 좀 강한 반등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의 좀 상승의 근거로서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삼전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지수가 출발할 것 같다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좀 강한 수급을 계속해서 오후 장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안은 좀 횡보할 수도 있고 오늘 당장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만간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말씀드렸고 오늘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LG전자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LG그룹의 계열사죠. 계열사로 이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가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제조업체고 사업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홈 엔터테인먼트, TV 오디오 이런 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핸드폰, 이제 홈 어플라이언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모니터, PC, 거기다 이제 태양광 패널 안 하는 게 없죠. 정말 이제 이런 쪽으로는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니까 이 정도는 좀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는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좀 정직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LG전자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8조 한 7,800억 이 정도로 집계되면서 분기 사상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LG전자의 분기 매출액이 18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년 같은 동기 대비 22%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영업이익은 5,050억 정도에 그쳤는데 전년 동기간 대비해 49.6%, 한 5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GM 볼트 리콜 충당금이 한 4,800억 정도가 영업 손실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리콜 충당금 악재는 이미 시장에서 나와 있던 악재고 반영은 이미 충분히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매출도 역대 최고 매출이라고는 하지만 주가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는 이대로 이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는 걸지 차트 보면서 주가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대형주는 좀 안전하지 않다. 경기 흐름, 대외 악재, 회사의 자체 악재, 지수의 흐름,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제일 많이 받죠. 대형주다 보니까 증시가 좀 회복을 할 때도 제일 탄력이 없고 느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LG전자는 이전에도 좀 상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11만 6천 원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제 지켜주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11만 6천 원을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자리고, 지켜주면은 상승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조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11만 6천 원 부분을 다시 찍으러 내려오더라도 이탈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오를 수 있으니 계속해서 이 11만 6천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 따라서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기술적 반등 자리에 와 있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11만 6천 원을 지켜준다는 조건과 함께 이 조건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LB세미콘인데, LB세미콘은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 및 CMOS 이미지 센서 등 비메모리 반도체의 범핑이랑 패키징을 사업하는 이쪽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LB세미콘도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을 발표했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64% 정도 증가한 165억, 한 6억 정도라고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 정도밖에 안 늘어난 한 1294억 정도라고 하네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소식과 함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저항 구간을 돌파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반등 추세로의 전환에는 조금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말 그대로 반등이고 상승이 아닙니다. 반등을 어느 정도 한 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 조정을 이어갈 확률 역시도 조금 높아 보이니 반등 관점에서 짧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LB세미콘은 실적 발표 시즌 3분기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호실적을 냄과 동시에 이 차트가 12,700원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 추세로의 전환에 성공했으므로 이 12,700원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인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그룹의 계열의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일반 수신, 정기예금, 자유적금, 비상금 대출, 통장 대출, 금융 플랫폼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랑 연계해서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플랫폼 사업답게, 플랫폼 회사답게 굉장히 많은 금융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이제 처음 상장할 때부터 이 KB금융과 비교를 좀 당하면서 PBR이 어쩌다, 너무 고평가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말을 했었는데, 은행의 메커니즘 자체가 이 고객의 여신으로 순환되면서 돈을 버는 거다. 그래서 이 은행 고객의 증감 추이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용자가 좀 큰 폭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밖에 없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전혀 늘고 있지 않다. 늘고 있기는커녕 이용자 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카카오뱅크가 더 비싸고 국내 1위 시총을 자랑하는 은행이어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시가총액 30조, 40조 전혀 고평가 아니고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 예언대로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에도 더 올랐고요. 쭉 상승했었고, 상승한 후에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좀 거쳤습니다.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는 슬슬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제 눈에 포착이 돼서 최재원의 100전100승 시간에 이번 주에 추천주로 냈다가 하루 만에 수익을 내고 승을 챙겨간 종목이네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61,300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고 단기적으로 좀 돌파해주었기 때문에 61,300원만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지속적인 상승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를 PBR 이런 거 들이밀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은행의 메커니즘과 이 주식시장의 심리적인 요인을 전혀 모르는 분석이니 굳이 참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현재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1,300원만 잘 지켜준다면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LG전자, LG세미콘,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정은이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현재 계좌까지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사실 어제 25% 강세로 마무리 지으면서 장 후반, 장 마감하고 나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주목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12% 이상 급등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CATL과 CTP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계약했다는 체결 소식 때문에 코인테크가 강세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코인테크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탑 머티리얼이 LFP 배터리 그리고 제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 전기차 모델에 LFP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인테크의 주가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이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납품 종목들 굉장히 많은 상승 보이고 있고요. 현재 코인테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45,55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일봉으로 보시죠. 네, 코인테크 횡보 오랫동안 하다가 어제 장대 양봉 그리면서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9월 말에 23,45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41,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약간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간 양봉 그려가면서 급등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도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비스인데요. 이 루시드 관련주라고 불리기도 하죠. 루시드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 중인 국내 대기업 등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고요.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로 불립니다. 어제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내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초판 예약자를 위한 행사를 열고 루시드 에어 드림의 첫 생산 버전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사는 시제품 공개 후에 5년 만에 공개를 하는 건데 아직 이 실물 루시드 자동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 그리고 관련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비스 현재 19% 상승 중이고요. 3,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자비스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양 보이다가 약간 최근에는 떨어졌는데 한 2거래 연속 조금 하락하려다가 지금 또 다시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죠. 2,305원대부터 3,340원까지 한 3거래일 만에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전고점 부근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160원이고 지금 장 초반부터 계속 분봉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도 받고 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19%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도 자동차 관련주네요. 전기차, 원전 안 하는 게 없다는 종목인데 티플렉스가 또 원전의 핵심 밸브를 국내 상장사 가운데 유일하게 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또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를 월 50톤을 생산해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즘 제일 핫한 이슈를 지금 티플렉스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계속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5,07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티플렉스 정말 차트가 지금 횡보 계속하다가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또 파동을 한 번 더 주려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9월 말에 3,500원, 지금은 5,140원까지 또 올랐습니다. 한 1,500원 정도 정말 짧은 기간에 올라온 건데 티플렉스 또 앞으로도 기대되는 종목이고 전기차, 원전 두 가지 섹터에 지금 모두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슈를 받거나 또 수급을 받는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8.58% 상승 중이고요. 현재 주가는 5,0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신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 있네요. 세미시스코가 있네요. 자,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좀 양시장 모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시장을 지지하려고 나서는데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테슬라가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한 데 이어서 미국의 이제 자동차 업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차 시장을 이제 주도하게 될 것으로 또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는 포드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이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미래차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 막대한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완성차 업체들과 부품 사이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그리고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위로 치고 가주는 뭐 신고가도 돌파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 미 증시를 추종하면서 몹시 행복한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빠르게 힘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그널 드릴 종목은 고려시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시멘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 본 종목은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년 연말 이후에 이제 실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의 전망도 저는 고려시멘트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의견을 남겨드리고요. 왜 이제 단기적으로 먼저 시세 분출에 초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이제 6월 달이었죠. 우리 시멘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테마를 형성하면서 우리 고려시멘트 종목도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한번 치고 5,600원까지 한번 주가가 폭발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승분을 지금 전부 다 반납한 우리 저점 영역대에서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지난 우리 6월달 5,600원까지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한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졌는데 우리 수요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 하루 동안 거래량이 16만 주의 거래량가 이루어졌는데 자, 어제는 589만 주의 평소보다 수요일보다 목요일의 거래량이 약 3,500% 많은 우리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우리 그동안 과거의 매물 구간이었던 이 장기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소화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그동안 고가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면서 또 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어제 대량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요 매물을 돌파한 모습이 저는 이 우하향 추세를 극복한 그 시그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기입형 라인의 매물을 전일자 소화한 과정에서의 단기 시세에 기록할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 가격 그리고 서울 집값 등으로 인해서 지금 건설주들의 업황이 계속 내년도 계속 좋을 것으로 또 긍정적인 업황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대선 후보들이 우리 국민의힘당 경선 11월 5일에 누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지만 누가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되더라도 우리 5년 전, 우리 2012년 혹은 2017년 혹은 2008년도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차기 대권 후보가 우리 저 좀 뽑아달라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제가 그 이전 정부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새만금 사업, 신공항 사업, 고속도로 사업, 무슨 사업 제가 해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우리 대형 SOC 정책들을 우리 차기 대권 후보의 입에서 그런 정책들이 발언이 될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대통령으로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대선 역사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 우리 새만금, 신공항, 고속도로, 철도, 우리 표심을 잡기 위한 차기 대권 후보의 그런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 SOC 대형 수조 원대의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그 과정에서 우리 시멘트 관련주들, 건설주들, 대형 SOC 정책주에 대한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거기서 우리 고려 시멘트는 대선 전 우리 시멘트 관련된 스몰캡 종목으로서 테마주 형태로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종목이 실적이 폭발할 것이다라고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려 시멘트의 시가총액은 약 1,200억 정도가 되고요. 기업의 부채 약 210억을 제외한 자본 총계는 약 9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한 10월 26일자, 자, 10월 26일이면은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공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 시멘트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다가 우리 고도 슬래그 시멘트 생산과 목포 지역권의 부산 목포권의 출하 기지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전라남도에 약 7,500평 규모의 공장 증설에 100억 원 정도를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7,500평의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은 우리 내년 공장 완공이 되면 생산 캐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곧 매출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우리 상장사들의 매출 상승, 영업이익의 증가는 곧 그 기업의 시가총액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것으로 재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 관점에서 저는 이제 고려시멘트 단기적으로도 긍정적, 대선 전 대형 SOC 정책주로서도 우리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긍정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공장 지어진다. 7,500평에 대한 우리 공장 증설이 완료되고 나면은 우리 고려시멘트 종목이 계속 매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하지만 매출액은 매년 700억에서 900억 정도 매출을 그냥 안정적으로 고만고만한 매출을 내왔었는데, 내년 연말 공장 증설되는 시기가 약 1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13개월 뒤에 공장 증설되면 실적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 근거가 되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밑으로 3,55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본 종목 단기적, 중기적, 중장기적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는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LG화학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의 주신 부분은 LG화학이 지금 주가가 100만 원 찍고 그 80만 원대, 60, 70만 원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85만 원까지 복귀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일정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의 돌격 앞으로 라는 타이틀을 걸면서 주가 23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배 넘는 뜨거운 시세를 올해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한번 조정받은 상황인데, 여기서의 문제는 인적 분할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제너럴모터스 GM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GM 제너럴모터스 배터리를 우리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납품을 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리콜과 관련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그런 리콜 비용을 우리 제너럴모터스 GM 완성차 업체와 우리 배터리 업체 LG에너지솔루션 간의 리콜 비용 협상에 대한 악재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인적 분할로 인한 LG에너지솔루션을 신규 상장하는 이슈보다 더욱더 경제적 폭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일정이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이라는 모멘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분간은 구체적인 상장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 좀 박스권 등락 보일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고요. 자, 매수하기 좋은 과매도 구간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위로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은 85만 원에서 105만 원 구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박스권 구간에서 저감에서 고감에도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면서 행복 챙기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SK 하이닉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30초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 10월 18일 월요일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SK 하이닉스 제가 청산 가치를 분석해드리면서 최근 9만 원까지의 조정은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서의 저가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렸고 단기적인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저는 12만 원까지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주 정도 지난 지금 지금 SK 하이닉스는 10만 원 우리 단기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11만 원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해드릴 이야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SK 하이닉스가 벌어들일 영업이익만 29조 원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지금의 시가총액 70조, 80조인데요. 저는 내후년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실적 혹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실적 그리고 연말 인텔 랜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이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내년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12만 원까지 시간 문제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9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조정을 다시 한번 받는다면 우리 그 가격을 목도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저가의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 하이닉스 9만 원 구간 타점이다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오늘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또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활력 있는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종목들 3가지 다뤄드렸습니다. 마지막은 김범준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지수 잠깐 보는데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지금은 거의 장 초반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강한데 오늘 거래소 특별히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금요일장이라서 사실 저는 금요일장 이렇게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변동폭은 사실 1시간, 아침 1시간, 그 다음에 장마감 1시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렇게 특별히 주의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도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종목은 LG 생활건강인데,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음료 등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 또 궁중 브랜드 후, 천연 발효 브랜드 숨, 피부과학 브랜드 오휘, 허브 브랜드 빌리프와 같은 경쟁력 있는 럭셔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 국내 화장품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3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여파로 이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고 오늘도 보니까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이 각각 521억과 64억을 이제 어제 순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4일 동안 순매도 금액을 살펴보니까 1,052억 그리고 558억 원을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동안 이제 한 1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3일 거의 5일 동안 3조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이 3분기 매출이 2조 10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 정도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세는 2005년 3분기 이후 분기 매출로 봤을 때는 이번이 3번째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군 비중 확대에 힘입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와 그 글로벌 물류 대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당연하게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중국 화장품 수요 부진에 타격이 좀 큰 상황인데 이로 인한 그 여러 증권사들은 중국 소비 둔화로 인한 실적 우려 등을 이유로 LG생활건강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업체들이 대부분 다 죽을 쓰고 있는 와중에 LG생활건강의
저 정도 매출은 굉장히 선방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매출 기회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 측의 이야기대로라면은 사실 일회성이 좀 있는 매출 감소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럭셔리 상품으로 영업이익을 방어에 성공했다는 측면이 있는 거라서 어쨌거나 공급망 차질이 완화될 때쯤에는 실적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었지만 후나 오이, 오이 더 퍼스트, 로시크 순마 등의 럭셔리 브랜드가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해주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퍼센트가 플러스 9%로 성장을 했고 치약이나 샴푸 같은 HDB 사업도 성장을 했고요. 음료 사업부도 꽤 괜찮게 매출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선방을 했는데도 시장의 우려로 인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이제 신규 매수 구간에 좀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백신,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관련된 지식 재산권을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대상포진 백신인 스카이 조스터를 17년도쯤에 이제 출시를 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노바백스 관련주로 보면 되는데 희비가 좀 갈렸죠. 그래서 국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좀 앞두고 대표적으로 모더나와 노바백스 관련주로 불리는 삼바와 SK 바사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둘 다 최근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삼바는 양호한 실적이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SK 바사는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제 노바백스가 영국에 승인 신청을 하면서 주가에 영향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그 유럽 지역에서 승인이 될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노바백스가 올해 초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친 뒤에 1분기 미국과 유럽 등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계획했지만 이게 이제 3분기로 좀 미뤄졌고 또 이어 재차 4분기로 연기되면서 지금까지 신청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 시간 동안 백신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백신 치료제가 또 대두되면서 게임 체인저로 백신주들의 기대감이 또 한풀 꺾였고요. 또 최근에는 치료제고 백신이고 어느 정도 접종이 되면 그냥 함께 가자는 위드 코로나와 인한 백신 치료제 전반적으로 웬만해서는 하락바람을 좀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노바백스 백신 리스크를 사실 감안을 해도 4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될 전망인데 일단 유럽 승인 신청을 했고 또 상반기에 GBP 510 임상 3상 결과 발표나 승인 등에 이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전망은 좀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미창석유인데 이게 이제 국내 윤활유 생산업체 중에 생산 능력과 판매량에서는 이제 중상위 그룹에 속하고요. 또 동사 생산의 광해의 윤활유와 고무 배합유, 전기 전련유 등의 제품은 이제 각각 자동차나 산업용 기계용 윤활유, 타이어, 그다음에 신발 등 고무 제품의 원료, 변압기의 전련유 등의 원료유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다양한 파이프 라인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은 1,400억 미만이고 대주주 라인과 이하 홀딩스, 컴퍼니, 자사주를 다 합치면 무려 73.27% 정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 수가
미창석유 주식수가 174만 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73%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실제 유통 주식수는 말도 안 되게 작고 그냥 작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거래량이 지금 거의 37분 동안 1000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호가창을 또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아래 20개 호가를 봤을 때는 매도 물량이 500개, 그다음 매수 물량이 1,500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장중에 2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도 거래량이 86,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간의 그 거래량 추이를 딱 봤을 때도 올해가 또 가장 많았지만, 어쨌든 뭐 석유 관련으로는 사실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상당히 괜찮고 실적 좋고 재무 좋고 배당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떠나서 사실 주주분들은 좀 활발하게 거래되는 미창석유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액면가 5,000원에서 액면 분할하고 사실 동시에 무상증자까지 해주면은 더할 나위는 없겠지만 사실 뭐 그럴 마음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국제유가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 기업 자체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만 워낙 거래가 힘들어서 매도의 메리트, 그러니까 즉 거래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액면 분할하고 증자를 한다면은 저 같으면 무조건 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라서 변동성도 좀 있고 양시장이 모두 음봉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갑자기 종목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금요일장 오늘도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